네, 안녕하세요. 함께 성장하는 일상 랑남부동산 플러스입니다. 이 추석이 지난 10월 달부터는 입주 물량이 엄청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하반기에는 사실 흐름들이 좋지 않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조금 언급하곤 했었는데 그게 좀 실현되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보여져서 일단은 좀 조심스러운 상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선은 기사를 한번 살펴보고 우리 대구 부동산을 실제로 보면서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구에서 내달 10월부터 6,267가구가 입주를 앞두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월간 기준으로는 올해 최다 물량이다라고 하거든요. 23년도가 정말 이제 입주 피크인 상황이다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을 건데 그 중에서도 10월 달부터가 참 많이 쌓여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입주 기간을 2달 정도 주기 때문에 10월부터 입주한다고 치면은 10월 말부터 12월 말까지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최소한 올해 연말까지는 이제 이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심리 흐름이 참 안 좋을 수도 있겠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대구 부동산 시장이 최근 바닥을 치고 오른 듯한 지표를 보였는데 이번에 새롭게 입주 물량이 쏟아지면서 시장이 조정 국면을 맞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뭐 이런 표현도 있고요. 자, 그래서 6,000세대 정도가 입주하는데 이게 이제 전국에서는 세 번째이고 비수도권에서는 가장 많은 양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수도권에 뭐 경기도라든지 인천 이런 곳들이 좀 더 많다라고 보는 건데 사실 이제 요 지역들은 하나의 단지가 세대수가 엄청 많은 곳들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거든요. 4, 5천 세대인 곳들이 입주를 하기 때문에 지표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엄청 큰 거다라는 건데 우리 대구 기준으로는 뭐 많아도 1,000 몇백 세대인 거죠. 각자 단지들이 2,000 세대가 좀 안 되는 상황에서 확실히 높은 수치다라고 볼 수 있겠고 지금 이제 입주 예정 7개 단지 중에서 대표적인 곳은 서대구역 반도 유보라 센텀, 서대구역 화성파크 드림, 그리고 동구의 용계역 푸르지오 아츠베르, 수성구 파동의 수성 더 팰리스 푸르지오 더샵 이런 단지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하기를 관건은 입주율이 어느 정도를 보일지다 라고 하는 건데 올해 초까지는 입주율이 괜찮다가 점점 입주율이 조금씩 떨어지는 흐름세를 가져왔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연말이 되면은 이런 입주율이 조금 더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는 거고요. 보통 우리가 가을 이사철 때는 이제 전세 수요가 많을 거다라고 예상은 하지만은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이런 입주 물량이 너무 많이 쌓여 있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가을철이라고 하는 요소가 조금 적게 작용이 될 거고 특히 전세 가격이 딱히 올라가지 못하는 구조들이 만들어질 거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지도를 통해서 한번 보게 되면은 일단 서구 평리동이 딱 눈에 띄었다, 그쵸? 이제 이 일대에서 대장급이라고 할 만한 반도 유보라 센텀과 그리고 서대구역 화성파크 드림이 둘 다 10월 달부터 예정이 되어 있고 최근에 사전 점검 같은 걸 진행했다 보니까 여기가 다 대형 아파트들인 거죠. 반도 유보라 센텀은 1678세대이고 그리고 서대구역 화성파크 드림 여기는 1600세대 정도 되는 곳이다 보니까 합쳐서 이 일대에서만 같은 기간에 3000세대 정도가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엄청나죠? 그만큼 이제 거래도 많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가격에서부터 좀 차이가 나는 게 분양했는 시기가 좀 다릅니다. 뭐냐면 서대구역 반도 유거라 센텀은 이제 그때 당시 이슈가 뭐였냐면 광역시에서 이제 소유권 이전할 때까지는 전매 제한이 생긴다. 이게 이제 예고되어 있는 상태에서 부랴부랴 좀 분양을 했던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분양가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분양이 나왔고 그래서 입지적으로는 뭐 이 일대에서는 가장 훌륭하다고 볼 수 있겠고 서대구역 화성파크 드림은 좀 더 뒤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도 이 부동산 심리가 워낙 뜨거웠기 때문에 분양 가격이 좀 올라간 상태에서 진행을 했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뭐 청약 경쟁률이 매우 높았다 이렇게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이게 부메랑이 되어서 서대구의 반도 유보라 센텀은 가격적으로 좀 메리트가 있다라고 하지만 서대구의 화성파크 드림은 마피를 좀 크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마련되기도 했습니다.
자, 아무튼 서대구의 반도 유보라 센텀은 뭐 중간중간에 한 번씩 언급하긴 했지만 거래량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너무 훌륭하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충분히 만족하겠다라고 하는 실수요자들의 거래가 이어지는 게 아닐까라고 보여지는 상황이고요. 다만 전세 가격에 있어서는 이제 서대구 KTX 영무 예담 요거 입주할 때부터 참 많이 흔들렸어요. 그리고 이제 꾸준하게 뭐 서안이담 들어오고 이제 반도 유보라 화성파크 드림 들어갈 거고, 그리고 5구역에 화성파크 드림까지 같이 나중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런 안 좋은 흐름들이 계속 좀 이어지는 상황일 거라서 가격대 자체는 이미 충분히 낮춰져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억 초반이면 우리가 전세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서부터는 더 낮아지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뭐 일시적으로는 좀 더 싸지는 건 있긴 하겠지만 사실 2억대 밑으로 떨어졌을 때는 이제 뭐 선순위에 근저당권을 좀 설정하는 식으로 행동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최악의 가격이라고 하는 건 이미 잡혔기 때문에 들어가시는 분들도 그런 걸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뭐 예상됐던 리스크다 정도로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자리 잡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뭐 입주할 만한 게 주변엔 크게 안 보이기 때문에 올해 말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좀 안정화되는 흐름세를 가져다 주지 않을까, 이렇게는 예상을 좀 해보고요. 동구 연계역에 간단하게 잡고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에 들어오는 프로지오다, 그쵸? 그래서 기존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터였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관심도는 뭐 있진 않았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요즘 정말 이제 신축 중에 특히 이런 규모가 있는 곳 중에 못 짓는 아파트는 절대 없기 때문에 브랜드도 프로지오이고, 뭐 실거주 관점에서는 뭐 아파트 자체는 우리가 만족할 만 하겠지만 결국 입지를 우선은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학교가 이제 영어 초등학교를 보내거든요. 그래서 이 영어 초등학교까지의 거리가 좀 많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 아파트의 경쟁 대상을 뭐 유라 이런 지역보다도 이 방촌역 앞에 있는 아파트들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방촌역 세영리첼 이런 게 2020년 이후에 지어졌기 때문에 나름 신축급으로서 가격 지표가 될 건데 여기는 딱 2억 정도로 지금 전세 가격이 좀 낮춰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기존 인프라라는 측면에서는 이런 게 경쟁 대상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여기도 이제 사실상 입주 시기가 거듭될수록 1억대 후반까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아닐까, 이렇게는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한 2억 3천 정도 대에서 이제 최저 가격이 맞춰져 있는 상황인데 뷰나 이제 층수에 따라서 변수는 또 있겠지만은 이제 입주 기한이 다가올수록 전세 가격은 더 떨어질 게 좀 예상이 된다 정도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대표적인 아파트가 파동이거든요. 자, 파동에 이제 수성도 팰리스 프루지오 더샵도 2023년 10월부터 입주할 예정입니다. 1300세대나 되는 곳이고요. 우리 대구 기준으로는 1000세대가 넘어가면은 대단지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지금 뭐 엄청 잘 지어놨고요. 지금은 3억대 정도부터 전세 가격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조금 어림없는 금액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 상황이긴 합니다. 여기는 이제 한 가지 더 고려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부터가 시작이라는 거예요. 파동 입주가 이제 사실 이 아파트부터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오히려 괜찮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부터 시작해서 이제 우방 유쉘도 있고요. 뭐 나중에 25년도쯤 되면은 포레스트도 있고, 이제 정말 가까운 시기에 해무로 하이엔까지 입주를 하게 되면 서로가 이제 다 영향을 줄 것들이라서 지금 만약에 전세를 3억에 놓는다 치더라도 나중에 되면은 이게 계속 흔들려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동이 특히나 대표적으로 그런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3억 중반을 좀 넘어서 전세가 다 났지만 최근에는 더 떨어져서 오히려 2년이 경과된 현 시점에서 돈을 좀 내어줘야 되는 이런 상황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파동도 이제 그럴 위험이 상당히 좀 있다고 보니까 지금 전세를 맞추시는 분들은 그런 거에 좀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립니다. 뭐 일단 우선은 그래도 시간을 좀 번다는 측면에서 높게 받긴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뭐 상대적으로 이미 리스크를 좀 많이 가져갔던 동네도 있고 앞으로가 좀 많이 위험할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 동네가 있는데, 이런 가을장이 생각보다
그렇게 뜨겁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 얘기가 요즘 정말 많이 나오고 있고 대출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집을 살 수 있을 만한 여력들이 갈수록 좁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심리가 올해 연말에 뭐 풀릴 거다라고 하는 건 기대되는 건 없는 상황에서 조금 보수적으로 행동을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뭐 절충의 여지가 좀 더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 기준으로 어떻게 보면 또 살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고 바라볼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내가 관심 있는 아파트를 잘 염두에 두고 그걸 꾸준히 모니터링하는 그런 행동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아무튼 중요한 내용이 나올 때마다 또 정리를 해서 전달해 드리겠고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